달러 지수가 최근에 102에서 99까지 떨어졌거든요. 1년 동안 달러 지수를 보면은 100 아래로 내려온 게 지금 처음입니다. 달러 지수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현금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달러 지수도 상승할 때는 경제 위기가 심할 때랑 일치합니다. 작년 9월 말에 연기금 파산 위기 때 114까지 갔었고요.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105를 넘겼어요. 그 뒤로는 100 초반대에 머물다가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99가 나왔습니다. 증시도 딱히 위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급락이 CPI, PPI 발표랑 시기에 맞물리는데 물가 하락 폭을 보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이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트러플레이션이라는 미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구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사이트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수만 개의 데이터를 일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추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7월 13일에 2.57이었는데 7월 14일에 갑자기 2.18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도 이날 뚝 떨어졌어요. 근원 CPI에서 렌트비가 안 잡힌다는 말을 하는데 이 사이트를 보면요. 주택 인플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소리와 실제의 데이터가 다를 때, 그리고 우리는 매달 알고 있는 기본 데이터와 일일 데이터의 차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의 소리와 실제의 데이터가 다를 때, 그리고 한 달마다 나오는 공식 발표랑 일일 데이터로 알아낼 수 있는 이 발표치랑 이런 차이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심화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소리와 다르게 실제 소리가 반대구나, 이거를 명확히 알게 되면은 투자의 기회가 뜨는 겁니다. 왜?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정보가 됐잖아요. 이때가 저는 투자 타이밍으로 쓰고 있어요. 작년 10월 연기금 파산 사태 이후에 연준과 세계각국 중앙은행은 긴축이라고 말을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풀었어요. 금리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도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턴 어라운드를 했죠. 이때가 지수가 상승하는 타이밍이었었고 주식을 풀 베팅하기 좋았던 시점이었었습니다. 금리 인상 횟수 감소,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금요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겠지만 9월에 할까 말까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였어요. 9월쯤에 한 번 더 할 줄 알았는데 7월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매파였던 블러드가 사임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매파 대장이 물러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시장을 잘못 예측해서 혼란스럽게 한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금리 인상이 7월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매파와의 합의죠. 7월까지 금리 인상 해주고 더 이상은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바이든이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연준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연준이 바이든 정부가 좋아하는 정책을 낼 거냐, 아니면 연준에 독립적으로 갈 거냐, 요 차이인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연준이 바이든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투자할 곳이 많아집니다. 옵션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대로 돈을 벌면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 있죠. 그 중에서도 아시아 주식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금요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근래 들어서 최대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왜 샀을까?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코인으로 돈이 갈 수도 있죠. 금도 달러 가치에 반비례합니다. 그 중에서 경기 회복 국면과 맞물린다면 원자재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원유 가격 상승, 구리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전기차와 관련된 리튬은 올해까지는 가격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자료에서 보다시피 리튬 생산량이 22년 대비 25년에 2배로 늘어나요. 전 세계에서 많이 채굴을 시작했기 때문에 4년, 25년부터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로 인해서 소비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생산이 수요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리튬 회사의 대표격인 앨범알도 보면은 올해 펄을 10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전망이 조금 더 좋은 거, 원자재를 투자한다면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거, 이런 원자재에 투자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구리가 대표격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구리가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도 경기가 나쁠 것이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후년에도 경기가 나쁠 것이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경기 회복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원유랑 구리입니다. 지금 원유 같은 경우도 급격한 공급이 들어오기 쉽지가 않은 상태고, 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리튬 같은 경우는
급격한 공급 증가가 같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예측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면 가격 예측이 확실한 거에 투자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은 높겠죠. 크게 먹으려면 리튬이겠지만 꾸준히 먹으려면 구리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달러 지수가 무너졌으니까 구리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가격 흐름을 보면은 구리랑 달러의 가치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줘요. 달러 지수가 급락하는 시점일 때 구리 가격이 가장 급등합니다. 물론 원자재 선물을 만지지는 않으니까 뭐 이거보다는 구리 기업이 조금 더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리 가격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출렁이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라던가 선물 같은 경우는 다 청산당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거는 구리 1배수 ETF 정도, 아니면은 이제 구리를 다루는 기업들, 여기를 보는 게 낫겠죠. 미국에도 하나 있고 한국에도 하나 있어요. 기업에 투자하면은 가격 상승도 나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인해서 전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리를 만들고 전선을 만들어서 전력기기와 같이 팔아먹는 이런 수직 계열화를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줍니다. 회사들은 퍼도 낮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방어도 돼요. 상승세는 구리 가격을 따라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LS 같은 회사도 있고, 미국은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전선 회사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공부도 필요할 것 같아서 특정 기업을 얘기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도 역사적으로 지금 저점에 있어요. 천연가스의 특징은 주변에 이걸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점. 이게 급등할 때 보통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급등하고 급락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얘기는 천연가스로 돈을 벌었다가도 결국은 끝까지 먹어보려다가 다 청산당했다. 보통 2달러대 있다가 한 번씩 크게 튀어오른다는 점인데, 경기 회복 국면이 오고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여름에 폭염이 오면은 전기 부족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석연료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 발전밖에 없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신재생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고, 원자력은 한참 뒤에나 완성되고, 당장 화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천연가스가 10년 동안은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핏은 옥시덴탈에 투자를 했는데, 옥시덴탈은 세계 최대 시일가스 회사인 아나다코를 2019년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옥시덴탈 자체가 이 셰일가스라던가 세일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코로나 때는 도미니언 에너지를 샀는데, 도미니언 에너지를 샀다기보다는 미국의 6대 LNG 터미널 중에 하나인 코브포인트 지분 50%를 보유한 도미니언 에너지이기 때문에 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뉴스가 더 나왔죠. 25% 지분을 더 사서 75%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LNG 터미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 LNG를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상사가 일본의 스미모토 상사입니다. 버핏은 일본의 5대 상사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천연가스 수직 계열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가 높은 상태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은 미국채 금리 하락, 달러 지수 하락이 벌어지는데, 하지만 경기가 좋다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한 고금리에서 버티기 모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경기 회복 국면이 오면은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흥국 주식 투자, 원자재에 투자하는 게 채권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돈의 흐름이 이번에 채권으로 엄청나게 가지 않고 공격적인 자산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NG선 신조선가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조선주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 천연가스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CPI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들어올릴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더 좋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이거를 무시해버리겠죠. 유가가 100달러는 다시 넘어야 이거 심각한데? 이러면서 시장이 경고등을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호재와 악재는 동시에 올 수 있는데,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면, 공포보다 탐욕이 앞서면은 더 투자를 하는 거고, 반대로 탐욕보다 공포가 더 커지면은 시장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리가 회복 국면에 돌아섰고, 예전에 계속 심리를 눌렀던 공포들이 이제는 시장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다 그런데 이 공포가 다 사라졌다, 제로가 됐다, 그럼 탐욕만 남겠죠. 그러면 증시는 그때부터 오르느냐? 아니죠. 그때가 거의 꼭지점일 수도 있어요. 계속 공포를 압박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증시가 올라가야지만 건전한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반기 특강 때 많은 분들이 스파르타 2기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스파르타 2기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